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하나오션 최근에 이제 중동발 리스크로 좀 하락폭이 크게 발생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는 좀 다시 이 하방 경직을 좀 잘 만들면서 이 반등에 대한 시도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직 이 전환에 대한 흐름은 나오지 않고 뭐 하방 경직 그리고 유지에 대한 흐름만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하단을 좀 이탈을 하는 건 아닌지, 이 하나오션에 대한 시세가 좀 끝난 건 아닌지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최근 이 하나오션에 대한 하락은 이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겪었던 투매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 완전히 악재가 이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뭐 방향성이 없이 박스를 그리고 있긴 하지만 보시면 고가에서는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어떻습니까? 이 돌파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전환에 대한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하나오션, 왜 제가 이 전환의 극점에 다다랐다고 표현을 하는지 앞으로에 대한 흐름 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은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오션 현재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이렇게 보유라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지금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지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좀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도 제가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이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하나오션의 이 현재 상황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알고 가야 되는데, 지난 이 3월 19일이었죠. 그때 이제 이란과 뭐 이스라엘이 좀 충돌이 좀 격화됐던 날이 있는데, 그때 이제 세계 최대 LNG 기지인 이 카타르에 라스라판이라는 시설이 이제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 카타르의 LNG 전체 생산량의 무려 이 17%가 날라간 거예요. 17%. 이게 또 복구한 데만 3년에서 5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 나오죠. 뭐 카타르가 뭐 한국이랑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다가 우리 이제 더 이상 가스 못 줍니다. 불가항력을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들어버린 거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왜 가스 시설이 터졌는데 왜 이 배 만드는 이 조선주가 수혜가 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현재보다는 이 미래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즉 주식시장은 이미 이 다음 시나리오를 보통 선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중동의 가스가 막히면은 이제 전 세계는 어디로 눈을 돌리냐면은 뭐 답은 정해져 있죠. 바로 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건 미국이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가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 이 중동보다 훨씬 더 먼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길어진다는 거죠. 자, 노선이 길어지니까 당연히 뭐가 많이 필요합니까? 네, 바로 이 LNG 운반선이죠. 지금 이 전 세계의 에너지 기업들이 상황이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LNG선을 구하지를 못하면은 우리나라는 끝장이다라는 말까지도 돌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부족한 이 조선소의 건조 슬롯을 지금 선점을 하기 위해서 난리가 났다는 거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는 이 하나오션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삼성중공업이 되겠죠. 이와 같은 이 조선사들이 초갑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초갑. 그러니까 이 조선사가 부르는 게 곧 갑이 돼버리는 이 선가에 대한 폭등 시대가 와버렸다. 거기에 이 하나오션 우리가 왜 더 주목을 해야 되냐면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 하나오션은 이제 예전부터 LNG선 이 건조 효율만큼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죠. 카타르의 시설 복구를 하는데 제가 3에서 5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수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이 전 세계가 이 새로운 이 LNG 공급망을 좀 짜야 되는데 그 핵심의 키포인트, 그 열쇠를 바로 이 하나오션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이 지난 영상에서 강조해드린 이 미 해군 MRO 수혜라는 방산 재료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와 방산까지 이 두 마리에 대한 토끼를 다 가지고 있는 게 하나오션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기술적 위치도 상당히 지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봤을 때 과거에도 우리가 그랬어요. 이 파란 밴드 라인대에서 매수를 해와가지고 이 급격한 상승을 한번 우리가 먹은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구간 다시 하락을 하면서 이 파란 밴드의 주가가 터치를 할 때, 그죠? 이때도 제가 이 10만 원 라인에 대한 지지를 말씀드리면서 매수에 대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하락파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수렴이 돌파가 되면서 이 새로운 시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15만 원까지 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이라는 악재가 발생하면서 주가 급락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또 이 파란 밴드를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패턴 자체도 뭐 전과 다를 게 없죠. 뭐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하락이 반등, 하락 반등. 뭡니까? 네, 똑같은 수렴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도 받으면서 현재 이 수렴에 대한 돌파는 나오지 않았지만 극점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즉슨 돌파에 대한 그 시기가 이제 거의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그냥 뭐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계속 수렴을 보이는 거죠. 수렴, 돌파, 수렴, 돌파, 다시 수렴. 돌파를 하면 뭡니까? 이제는 이 15만 원에 대한 가격을 상당히 테스트를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주가가 횡보를 하고 이 기간 조정에 대한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죠. 이게 마무리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다시 이 상승, 그러니까 이 돌파까지도 우리는 지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거시경제 상황뿐만이 아니라 차트적인 위치까지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 이 파란 밴드는 사실상 잘 안 옵니다. 시장이 어떤 악재나 아니면 큰 폭에 대한 조정이 발생해가지고 시장에 대한 이 중기적 바닥이 형성이 될 때, 그때 이제 제가 파란 밴드가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파란 밴드에 와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 하락은 시장이 만든 하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등도 시장에 대한 반등과 함께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 동네인 이 삼성중공업을 보더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얘도 박스를 그리는데 어디서 반등이 나옵니까? 그죠? 얘는 지금 이 저항 추세도 먼저 돌파를 했잖아요. 그죠? 원래 항상 좀 삼성중공업이 세긴 합니다. 탄력적으로는. 거기에 이 조선기자재 쪽 HJ중공업 역시도 밴드라인에서 지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조선 업종들이 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락이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 이 해소가 돼가는 이 국면 속에서 이 전체적인 이 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강조를 해드렸던 이 조선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 막바지 파동 있잖아요. 그죠? 우상향을 지속을 하다가 한번 꺾이는 그림이 나왔지만, 이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온 게 아니고 긴 횡보를 엄청나게 엎치락뒤치락 횡보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이 러닝 컬렉션이죠. 그러니까 슈팅을 하는 파동, 그게 결국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안 깨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3월봉 뭡니까? 제가 조정봉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4월봉 뭐라고요? 반등봉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상승 W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환을 해주는, 지금 큰 그림에서는 이 그림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대한 저점은 이 15만 원을 넘겨줄 가능성이 좀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하나오션 매번 이 저점이 왔을 때 영상을 남겨드리면서 추세 전환에 대한 타점을 계속적으로 짚어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좋은 자리에 와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건 뭡니까? 앞으로에 대한 이 시나리오도 전부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맥점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8-5019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현재에 대한 수렴, 그죠? 돌파 직전에 대한 이 눌림목 자리에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가지고 좋은 자리가 오면 이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거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구독 누르시고요. 그리고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이 맥점 제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래서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뭐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뭐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근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샨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